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읽어주는 선생님, 매스루키 강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거다 3강, 이것이 고등수학이다.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다항식의 4칙 연산입니다. 자, 다항식의 4칙 연산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쫙 피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다항식이라는 거의 본질이 바로 정수에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1강, 2강을 통해서 좀 짧지만 다항식에서 필요한 모든 밑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뭐 요리로 치면 재료 준비 같은 거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거 갖고 한번 요리를 해볼 텐데 그 앞서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오늘 배울 내용은 그냥 딱 그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4칙 연산을 배우는 거야. 4칙 연산 뭐 배우니? 아우 잘했어.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거는 나눗셈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거든. 하지만 선생님 늘 강조하는 거였지. 여러분들의 자세는 중학교의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된다. 고등스러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등스럽게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내용 설명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그 다음에 계산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강조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오늘 수업 좀 체크해 두시고, 혹시 이 수업을 안 듣고 다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적으로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잠시 후에 만나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제일 먼저 할 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죠. 자, 뺄셈을 왜 묶어서 가느냐? 뺄셈은 마이너스 덧셈 정도 생각하면 어때? 오케이.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은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해 주신다고, 다항식에서. 자, 그럼 내림차순, 오름차순 읽을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차수를 내려오게끔 정리하세요가 내림차순. 차수를 올라가게끔 정리하세요가 오름차순이죠. 그럼 무슨 얘기야? 차수가 뭐야? 이거 뒤에 귀퉁이에 붙어있는 여기 글씨 작은 거 아니니? 그지? 얘가 어떻게 큰 데서부터 작은 쪽으로 오게끔 정리하면 내림차순이고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게끔 하면 오름차순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요거를 문제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일단 얘기는 해주는데 이거 정리하시오 문제는 안 나와요. 얘 수학적 의미가 중요하지 이거 자체는 안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스타트할 때 항상 핵심이 뭐냐면 요거의 기준을 잡는데,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의 문자를 기준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요소거든. 그럼 어떻게 되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긴 뭐 x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x를 기준 잡아서 한번 봅시다 라는 거예요.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차수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와라. 제일 높은 게 뭐야? x제곱이지. 그럼 x제곱 이렇게 쓸 거죠. 다음은 x입니다. 그 다음엔 3이에요.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오름차순 뭐야? 반대가 되겠죠? 자, 여기가 2차고 여기가 1차고 여기가 빵차라는 뜻이니까 반대로 3부터 이렇게 숫자를 키워 나가시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름차순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좋죠. 좋아요. 그래, 이거 뭐 할만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면 그냥 이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핵심적인 요소, 함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하나도 안 중요해요. 특히 심지어 오름차순 앞으로 안 나올 거야. 왜 안 나와? 선생님, 오름차순 왜 안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항식은 기수법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숫자 얘기할 때 제일 앞에 숫자가 가장 큰 자릿수를 차지하잖아. 가장 큰 지수를 차지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숫자 표현이 익숙한 형태대로 다항식도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의를 제외한 이외의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름차순을 볼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릴게. 그럼 내림차순의 진짜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요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른 형태의 식으로다가 한번 접근해 보죠. 자, 선생님이 요런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y를 각각 붙어서 자, 요런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I'm sorry. 자, 요런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쓱 봤더니 x도 나오고 y도 나와. 자, x도 나오고 y도 나온다.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정리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즉 문자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바로 정리하는 문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 문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하면 y 요식, y 3승식은 x가 비록 없지만 x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y가 제일 높으니까 우리가 y 3승을 이렇게 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y의 제곱이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3x의 y제곱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엔 1차식인 y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x 3승도 y네요.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내림차순의 진정 수학적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내림차순의 진정 핵심적인 의미는 오직 우리가 다루는 다항식에서 아무리 문자가 많더라도 문자는 몇 개다? 한 개로 정해서 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은 상수 취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 취급. 그럼 상수 취급은 뭐냐? 선생님이 이제 우리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내가 좀 뭐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뭐 쟤를 좀 바보 취급할 거야. 바보 취급.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걔가 진짜 바보니? 아니지. 나보다 공부 조금 잘할 수도 있다. 그지? 근데 나보다 좀 축구를 못하니까 좀 바보 같아. 또 집에 가면 또 막 존경받는 형일 수 있어. 사랑받는 아들일 수 있잖아. 그치? 걔의 본질은 바보는 아니지만 나는 하여튼 걔를 바보로 볼 거야. 난 걔를 바보로 느끼고 싶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상수 취급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x도 있고 여기 y도 있어. x 문자니? 문자야. y 문자니? 문자야.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처리할 때 얘네 둘 다 데리고 가기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문자로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숫자로 봐버리겠다. 숫자로서 계산하겠다. 이게 바로 내림차순의 핵심적 의미라는 거야. 그럼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내려오는 거 다 알아. 당연하죠. 그거는. 더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렇게 정리할 때 내가 기준 잡았던 문자만 문자야. 나머진 뭐야? 상수야. 이게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우리의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봐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전개시켜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9페이지 2-1번 문제야.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학교 때 문제를 푼다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중학교 때 이 문제를 풀라?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A를 이렇게 썼죠. 썼어요. 그 다음에 B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B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명히 쓰셨을 거라고. 그지? 이렇게 썼을 거라고. 벌써 옮겨 쓰다가 틀릴 뻔했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전개하죠. 전개하면 x제곱 빼기 xy 더하기 2y 빼기 6x제곱 플러스 4xy. 난 이거 쓰는 거 너무 헷갈리더라고. 마이너스 6y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싹 봤더니 요거랑 계산해요. 마이너스 5x제곱. 그지? 요거랑 계산해요. 어떻게 플러스 3xy. 플러스 4y입니다. 이렇게 흐뭇하게 싹 하고서 미소를 싹 지었다는 거죠.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그렇게 계속 잘하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될 거야.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에서 다항식은요, 갖고 놀아야 돼.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다항식의 덧셈의 본질로 들어와 보시자고. 책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중학교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동료 한 끼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수를 뭐 더한다, 뭐 또는 연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동류항끼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건 동류항이 뭐냐라는 거예요. 동류항은 간단해요. 한자로 보면 같다 동자의 종류야.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항을 동류항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같은 종류의 항을 말 그대로 개수끼리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한다는 거야. 동류항에 대해서 같다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같냐? 같은 거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바로 문자와 차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가 고등수학을 해나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자와 차수. 문자를 여러분들이 일단 정하셔야 된다고. 봤더니 선생님 X도 있고 Y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네, 정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린 정할 거야. 문자를 뭘로 정할 거냐면 X로 정할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쓱 보세요. 째려봤어? 제일 높은 놈이 뭐야? X제곱. 오케이. 그럼 X제곱 이렇게 쓰세요. 그럼 X 2차가 처음 나왔다는 건 그 다음엔 X도 있을 거고 상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죠? 자, 가로를 치십시오. 부호는 다 플러스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X제곱이 계산된다 이거야. 이때 X제곱 계산될 때 X 뭐하니? 놀아! 논다고요. 그냥 놀아요, 걔는. 무슨 얘기냐? 2차식을 계산할 땐 2차식만 신경 쓰고 1차식을 계산할 땐 1차식만 신경 쓰세요. 상수 계산할 땐 상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딴 거, 내가 이거 할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그럼 X제곱 계산할 거잖아. 그치? A는 X제곱도 그냥 쓰래. 1, 쓱. B는 마이너스 2 곱해서 쓰래요. X제곱에다가.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6 나오지. 잘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 X 보세요. X 여기 있잖아. A 그냥 쓰래요. 마이너스 Y. 선생님 문자. 너 죽는다. 너. Y는 내림차수네요. 뭐예요? 그렇지. 숫자 취급. 바보 취급 당할 뻔했어. 숫자로 봐버려라. 그래서 내림차수는 배우는 거야. B는 어때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Y인데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와 똑같으니까 플러스 4Y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Y는 A에 있는 Y는 그냥 쓰시래요. 2Y. 그지?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2배에서 쓰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이 앞에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죠. 5X 제곱에 더하기 3YX에 마이너스 4Y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전개하면 쓰는 과정 중에 계산도 실수합니다. 선생님 이 계산 과정 생략해도 감점 안 당하나요? 전혀 안 당해. 계산 과정은 채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항식은요, 갖고 노셔야 돼. 그래야지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야. 그럼 다항식을 갖고 노는 건 뭔데?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페이지 11에 1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이거 풀 거야. 어떻게? 잘 멋지게. 그럼 선생님한테 배웠던 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얘를 좀 정리할게.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계산하라는 거잖아. 3 빼기 2A 하라는 거야. 그럼 몇 대니? A지? B는 2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니까 A 더하기 2B예요. 이렇게 됐죠. 자, 계산한다. 계산할 때 핵심 포인트는 동류항끼리 계산해. 문자 정하자. 뭘로 정할까? 뭘로 정해? 요번엔 조금 헷갈리게 Y로 한번 정해볼래? 그래, Y로 한번 정해봐. Y제곱. 그럼 Y. 그냥 쓰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 쫙 가로놓고 자, 앞에 A는 Y제곱 그냥 그대로 쓰래. 그 다음에 뒤에 Y제곱에는 2를 곱해서 쓰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Y는 뭐 하래? 앞에 Y 있는 거 얘 그냥 쓰래. 마이너스 2X라고 써야 돼. 주의할 건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안 된다. 마이너스 2X 전체가 숫자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는 2X지. 2배에서 쓰래. 플러스 4X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X제곱 가면 되잖아. X제곱은 그냥 쓰래. 상수. 그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하래? 2배에서 쓰래. 이렇게. 그죠? 지워졌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2XY.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X제곱. 요게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 2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익숙한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숫자 계산 되게 쉬운 거잖아. 봐봐. x제곱 하는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2 곱해서 쓰는 거잖아. 3 빼기 2니까 y제곱이었구나. 쏘리. y제곱 보세요. 앞에 거 그냥 쓰고 y제곱 거 뒤에다가 2 곱해서 쓰는 거니까 빼기 2 더하기니까 0 되는 거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암산으로 한다고. x제곱도 볼까? 앞에 거 그냥 쓰래. 뒤에 거는 2 곱해서 쓰래. 3 빼기 2니까 1. 바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써줬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조차 나중에는 안 쓰게 될 거란 얘기야. 수식을 딱 보면 밑에 깔끔하게 암산으로 답을 내실 수가 있으셔야지 진정 여러분이 챔피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했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문자가 100개 오든 101개 오든 102개 오든 간에 우리는 문자를 몇 개만 다룰 거다, 한 개만 다룰 거다. 그럼 다루는 문자 이외의 것은 다 뭐다? 상수 취급된다.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동류한끼리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같은 차수의 문자들만 뽑아갖고 암산의 형태로 계산하십시오. 이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첫 번째 테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내용 살피러 들어가도록 하죠. 잠시 후에 다항식의 곱셈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 하니까 좀 뭔가 어려운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용어로 하면 전개라는 말이 좀 익숙해지실 거야. 전개하면 좀 익숙한 느낌이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보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항식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수식에서 웬만하면 다 적용되는 성질입니다. 저 전제에서 웬만하면 지금까지는. 자, 우리가 수 다룰 때 뭐 교환결합 분배가 일반적으로 좀 성립이 하는데 연산법칙적으로. 교환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둘의 위치를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위치를 지정해도 됩니다가 교환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나는 B를 제일 앞에 써주고 싶어요. A를 제일 뒤에 써주고 싶고 C를 다음에 써주고 싶다면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교환법칙이야. 자, 그럼 결합법칙은 뭐냐? 결합을 뭘로 해? 그래. 가로? 잘했어. 가로의 기능이 뭔데? 맞아요. 계산의 순서를 지정하는 거지. 오케이, 굿.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합법칙이라는 건 너희들 맘대로 계산의 순서를 막 지정해도 돼. 이거 먼저 계산해도 식이 틀리지 않아. 이게 결합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분배법칙은 뭐냐면 기호를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A에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이 이렇게 존재할 때 어떻게? 가로 안쪽으로 A 곱하기라는 요 식 자체를 다 분배해버리는 거죠. 기호 전체를 다 분배해버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뭐?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요소는 얘네들이 어떨 때 사용되느냐 하는 건데 항이 2개 이상일 때 보통 교환법칙이 3개 이상일 때 결합법칙이 오케이? 3개 이상일 때 분배법칙이 사용됩니다. 또 연산기호가 교환법칙 같은 경우는 1종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죠? 또는 다 더하기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1종의 형태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결합법칙도 1종, 덧셈으로 다 연결된다든지 곱셈으로 다 연결된다든지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의 경우는 어떻게? 2종이죠. 곱하기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날 때 사용되더라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비중 있게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이거 직관적으로 많이 아니까 괜찮아. 아는 수준에 멈춰도 돼. 자, 문제는 요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어떻게 전개할래요가 지금 핵심적인 요소예요, 지금. 자, 우리가 중학교 수준의 전개를 한번 해볼게. 중학교 수준에 이렇게 전개하죠. 자, 이렇게 전개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중학교 때 보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치? 쓱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쭉 쓰게 되는 거죠. 얘를 딱 했더니 6x 제곱이래. 마이너스 9x고 요거 계산했더니 4x고요. 저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6입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나온 걸 봤더니 6x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A요라고 배웠다고. 자,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니, 잘된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야. 근데 역시 마찬가지. 중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때 하면 실패합니다. 다항식은 갖고 노시라고. 오케이.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친구가 잘하는 친구예요. 요거의 수학적 의미를 캐치해 볼게요. 얘의 의미는 뭡니까? 얘의 의미는 전개라는 건 뭐냐면요. 각 괄호에서 뭐 하냐면 항을 하나씩 뽑습니다. 항을 하나씩 뭐 하는 거냐면 빠짐없이 뽑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뽑아 쭉 곱한 값을 더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앞가로에서 3x를 뽑으면 뒤에서 뽑을 수 있는 항은 2x나 마이너스 3인 거죠. 그죠? 앞에서 2x를 뽑으면 뒤에서 뽑을 수 있는 항은 역시 앞에 2x가 없구나. 2를 뽑으면 뒤에서 뽑을 수 있는 항은 역시 2x와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얘네들의 곱으로다가 쭉 계산한다는 거지. 선생님 도대체 뭐가 달라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게 되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덧셈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대하자고. 어떻게 더합니까? 라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이거 전개하면 몇 차니? 라고 하면 몇 차냐면 2차죠. 왜? 최고차의 개수의 곱이 2차식을 만들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와 얘의 곱인 6x제곱이 제일 앞쪽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x 2차식이니까 그 다음 차수는 x가 될 거고요. 상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상수는 뭐예요? 상수와 상수의 곱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는 최고차 계수와 상수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차끼리의 곱은 최고차고요. 상수의 곱은 상수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만 고민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앞가로에서 1차를 뽑으면 뒤에서 못 뽑아야 돼. 상수를 뽑아야지 1차식이 되죠. 마이너스 9. 앞에서 1차를 뽑으면 뒤에서 못 뽑아야 돼요. 앞에서 상수 뽑으면 뒤에 1차를 뽑아야죠. 4. 마이너스 5x.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좋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 중학교 때처럼 안 푸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항을 좀 많이 늘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중학교 같으면 막 복잡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최고차는 최고차의 곱입니다. x의 몇 승이에요? 4승이죠. 항상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상수와 상수의 곱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 가운데 뭐야? x 3승도 올 거고 x 제곱도 올 거고 x도 올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 볼게. x 3승이라는 건 내가 앞가로를 항상 기준 잡았을 때 2차 뽑으면 뒤에서 1차 뽑아야지.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서 1차 뽑으면 뒤에서 2차 뽑아야죠. 마이너스 2. 요거 계산은 마이너스 3이잖아. 이것 뽑으면 뒤에 3차 있어야 되는데 3차 안 가도 되잖아. 그지? 그럼 이제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것 뽑으면 상수 마이너스 2. 그지? 1차 뽑으면 1차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2니까. 상수 뽑으면 2차 플러스 1. 그럼 몇인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읽어주는 선생님 매스루키 강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거다 3강 이것이 고등수학이다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다항식의 4칙 연산입니다. 자, 다항식의 4칙 연산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쫙 피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다항식이라는 거의 본질이 바로 정수에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1강, 2강을 통해서 좀 짧지만 다항식에서 필요한 모든 밑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뭐 요리로 치면 재료 준비 같은 거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거 갖고 한번 요리를 해볼 텐데 그 앞서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오늘 배울 내용은 그냥 딱 그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4칙 연산을 배우는 거야. 4칙 연산 뭐 배우니? 아우 잘했어.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거는 나눗셈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거든.
하지만 선생님 늘 강조하는 거 있지. 여러분들의 자세는 중학교의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된다. 고등스러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등스럽게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내용 설명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그다음에 계산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강조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오늘 수업 좀 체크해 두시고, 혹시 이 수업을 안 듣고 다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적으로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잠시 후에 만나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제일 먼저 할 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죠. 자, 뺄셈을 왜 묶어서 가느냐? 뺄셈은 마이너스 덧셈 정도 생각하면 어때? 오케이.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해 주신다고, 다항식에서. 자, 그럼 내림차순, 오름차순 읽을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차수를 내려오게끔 정리하세요가 내림차순. 차수를 올라가게끔 정리하세요가 오름차순이죠. 그럼 무슨 얘기야? 차수가 뭐야? 이거 뒤에 귀퉁이에 붙어있는 여기 글씨 작은 거 아니니? 그지? 얘가 어떻게 큰 데서부터 작은 쪽으로 오게끔 정리하면 내림차순이고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게끔 하면 오름차순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요거를 문제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일단 얘기는 해주는데 이거 정리하시오 문제는 안 나와요. 얘 수학적 의미가 중요하지 이거 자체는 안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스타트할 때 항상 핵심이 뭐냐면 요거의 기준을 잡는데,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의 문자를 기준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요소거든. 그럼 어떻게 되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긴 뭐 x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x를 기준 잡아서 한번 봅시다 라는 거예요.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차수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와라. 제일 높은 게 뭐야? x제곱이지. 그러면 x제곱 이렇게 쓸 거죠. 다음은 x입니다. 그 다음엔 3이에요.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오름차순 뭐야? 반대가 되겠죠? 자, 여기가 2차고 여기가 1차고 여기가 빵차라는 뜻이니까 반대로 3부터 이렇게 숫자를 키워 나가시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름차순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좋죠. 좋아요. 그래, 이거 뭐 할만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면 그냥 이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핵심적인 요소, 함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하나도 안 중요해요. 특히 심지어 오름차순 앞으로 안 나올 거야. 왜 안 나와? 선생님, 오름차순 왜 안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항식은 기수법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숫자 얘기할 때 제일 앞에 숫자가 가장 큰 자릿수를 차지하잖아. 가장 큰 지수를 차지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숫자 표현이 익숙한 형태대로 다항식도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의를 제외한 이외의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름차순을 볼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릴게. 그럼 내림차순의 진짜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요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른 형태의 식으로다가 한번 접근해 보죠. 자, 선생님이 요런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y를 각각 붙어서 자, 요런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I'm sorry. 자, 요런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쓱 봤더니 x도 나오고 y도 나와. 자, x도 나오고 y도 나온다.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정리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즉 문자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바로 정리하는 문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 문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하면 요식, y 3승식은 x가 비록 없지만 x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y가 제일 높으니까 우리가 y 3승을 이렇게 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y의 제곱이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3x의 y제곱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엔 1차식인 y,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x 삼성도 y네요.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내림차순의 진정 수학적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내림차순의 진정 핵심적인 의미는 오직 우리가 다루는 다항식에서 아무리 문자가 많더라도 문자는 몇 개다? 한 개로 정해서 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은 상수 취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 취급. 그럼 상수 취급은 뭐냐? 선생님이 이제 우리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내가 좀 뭐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뭐 쟤를 좀 바보 취급할 거야. 바보 취급.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걔가 진짜 바보니? 아니지. 나보다 공부 조금 잘할 수도 있다. 그지? 근데 나보다 좀 축구를 못하니까 좀 바보 같아. 또 집에 가면 또 막 존경받는 형일 수 있어. 사랑받는 아들일 수 있잖아. 그치? 걔의 본질은 바보는 아니지만 나는 하여튼 걔를 바보로 볼 거야. 난 걔를 바보로 느끼고 싶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상수 취급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x도 있고 여기 y도 있어. x 문자니? 문자야. y 문자니? 문자야.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처리할 때 얘네 둘 다 데리고 가기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문자로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숫자로 봐버리겠다. 숫자로서 계산하겠다. 이게 바로 내림차순의 핵심적 의미라는 거야. 그럼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내려오는 거 다 알아. 당연하죠. 그거는. 더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렇게 정리할 때 내가 기준 잡았던 문자만 문자야. 나머진 뭐야? 상수야. 이게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우리의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봐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전개시켜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9페이지 2-1번 문제야.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학교 때 문제를 푼다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중학교 때 이 문제를 풀라?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A를 이렇게 썼죠. 썼어요. 그 다음에 B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B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명히 쓰셨을 거라고. 그지? 이렇게 썼을 거라고. 벌써 옮겨 쓰다가 틀릴 뻔했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전개하죠. 전개하면 x제곱 빼기 xy 더하기 2y 빼기 6x제곱 플러스 4xy. 난 이거 쓰는 거 너무 헷갈리더라고. 마이너스 6y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싹 봤더니 요거랑 계산해요. 마이너스 5x제곱. 그지? 요거랑 계산해요. 어떻게 플러스 3xy. 플러스 4y입니다. 이렇게 흐뭇하게 싹 하고서 미소를 싹 지었다는 거죠.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그렇게 계속 잘하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될 거야.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에서 다항식은요, 갖고 놀아야 돼.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항식의 덧셈의 본질로 들어와 보시자고. 책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중학교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동료한끼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 개수를 뭐 더한다? 뭐 또는 연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동료한끼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건 동료항이 뭐냐라는 거예요. 동료항은 간단해요. 한자로 보면 같다 동자에 종류야.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항을 동류항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같은 종류의 항을 말 그대로 개수끼리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한다는 거야. 동류항에 대해서 같다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같냐? 같은 거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바로 문자와 차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가 고등수학을 해나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자와 차수. 문자를 여러분들이 일단 정하셔야 된다고. 봤더니 선생님 X도 있고 Y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네, 정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린 정할 거야. 문자를 뭘로 정할 거냐면 X로 정할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쓱 보세요. 째려봐. 째려봤어?
제일 높은 놈이 뭐야? x제곱. 오케이. 그럼 x제곱 이렇게 쓰세요. 그럼 x 2차가 처음 나왔다는 건 그 다음엔 x도 있을 거고 상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죠? 자, 가로를 치십시오. 도는 다 플러스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x제곱이 계산된다 이거야. 이때 x제곱 계산될 때 x 뭐하니? 놀아! 논다고요. 그냥 놀아요 걔는. 무슨 얘기냐? 2차식을 계산할 땐 2차식만 신경 쓰고 1차식을 계산할 땐 1차식만 신경 쓰세요. 상수 계산할 땐 상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딴 거! 내가 이거 할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그럼 x제곱 계산할 거잖아. 그치? A는 x제곱도 그냥 쓰래. 1, 쓱. B는 마이너스 2 곱해서 쓰래요. x제곱에다가.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6 나오지. 잘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 x 보세요. x 여기 있잖아. A 그냥 쓰래요. 마이너스 y. 선생님 문자. 너 죽는다. 너. y는 내림차수네요. 하면 뭐예요? 그렇지. 숫자 취급. 바보 취급 당할 뻔했어. 숫자로 봐버려라. 그래서 내림차수는 배우는 거야. B는 어때요? x의 계수가 마이너스 2y인데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와 똑같으니까 플러스 4y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y는 A에 있는 y는 그냥 쓰시래요. 2y. 그지?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2배에서 쓰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이 앞에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죠. 5x 제곱에 더하기 3yx에 마이너스 4y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전개하면 쓰는 과정 중에 계산도 실수합니다. 선생님 이 계산 과정 생략해도 감점 안 당하나요? 전혀 안 당해. 계산 과정은 채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항식은요 갖고 노셔야 돼. 그래야지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야. 그럼 다항식을 갖고 노는 건 뭔데?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페이지 11에 1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이거 풀 거야. 어떻게? 잘 멋지게. 그럼 선생님한테 배웠던 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얘를 좀 정리할게.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계산하라는 거잖아. 3 빼기 2A 하라는 거야. 그럼 몇 대니? A지? B는 2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니까 A 더하기 2B예요. 이렇게 됐죠. 자, 계산한다. 계산할 때 핵심 포인트는 동료끼리 계산해. 문자 정하자. 뭘로 정할까? 뭘로 정해? 요번엔 조금 헷갈리게 Y로 한번 정해볼래? 그래, Y로 한번 정해봐. Y제곱. 그럼 Y. 그냥 쓰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 쫙 가로놓고 자, 앞에 A는 Y제곱 그냥 그대로 쓰래. 그 다음에 뒤에 Y제곱에는 2를 곱해서 쓰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Y는 뭐 하래? 앞에 Y 있는 거 얘 그냥 쓰래. 마이너스 2x라고 써야 돼. 주의할 건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안 된다. 마이너스 2x 전체가 숫자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는 2x지. 2배에서 쓰래. 플러스 4x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x제곱 가면 되잖아. x제곱은 그냥 쓰래. 상수. 그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하래? 2배에서 쓰래. 이렇게. 그죠? 지워졌네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2xy.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x제곱. 요게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 2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익숙한 친구들은 사실은 이런 숫자 계산 되게 쉬운 거잖아. 봐봐. x제곱 하는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2 곱해서 쓰는 거잖아. 3 빼기 2니까 y제곱이었구나. 쏘리. y제곱 보세요. 앞에 거 그냥 쓰고 y제곱 거 뒤에다가 2 곱해서 쓰는 거니까 빼기 2 더하기니까 0 되는 거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암산으로 한다고. x제곱도 볼까? 앞에 거 그냥 쓰래. 뒤에 거는 2 곱해서 쓰래. 3 빼기 2니까 1. 바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써줬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조차 나중에는 안 쓰게 될 거란 얘기야. 수식을 딱 보면 밑에 깔끔하게 암산으로 답을 내실 수가 있으셔야지 진정 여러분이 챔피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했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문자가 100개 오든 101개 오든 102개 오든 간에 우리는 문자를 몇 개만 다룰 거다? 한 개만 다룰 거다. 그럼 다루는 문자 이외의 것은 다 뭐다?
상수 취급된다.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동류항끼리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같은 차수의 문자들만 뽑아갖고 암산의 형태로 계산하십시오. 이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첫 번째 테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내용 살피러 들어가도록 하죠. 잠시 후에 다항식의 곱셈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 하니까 좀 뭔가 어려운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용어로 하면 전개라는 말이 좀 익숙해지실 거야. 전개하면 좀 익숙한 느낌이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항식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수식에서 웬만하면 다 적용되는 성질입니다. 저 전제에서 웬만하면 지금까지는. 자, 우리가 수 다룰 때 뭐 교환, 결합, 분배가 일반적으로 좀 성립이 하는데 연산법칙적으로. 교환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둘의 위치를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위치를 지정해도 됩니다가 교환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나는 B를 제일 앞에 써주고 싶어요. A를 제일 뒤에 써주고 싶고 C를 다음에 써주고 싶다면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교환법칙이야. 자, 그럼 결합법칙은 뭐냐? 결합을 뭘로 해? 그래. 가로. 잘했어. 가로의 기능이 뭔데? 맞아요. 계산의 순서를 지정하는 거지. 오케이, 굿.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합법칙이라는 건 너희들 맘대로 계산의 순서를 막 지정해도 돼. 이거 먼저 계산해도 식이 틀리지 않아. 이게 결합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분배법칙은 뭐냐면 기호를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A에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이 이렇게 존재할 때 어떻게? 가로 안쪽으로 A 곱하기라는 요 식 자체를 다 분배해버리는 거죠. 기호 전체를 다 분배해버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뭐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요소는 얘네들이 어떨 때 사용되느냐 하는 건데 항이 2개 이상일 때 보통 교환법칙이 3개 이상일 때 결합법칙이 오케이? 3개 이상일 때 분배법칙이 사용됩니다. 또 연산 기호가 교환법칙 같은 경우는 1종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죠? 또는 다 더하기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1종의 형태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결합법칙도 1종, 덧셈으로 다 연결된다든지 곱셈으로 다 연결된다든지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의 경우는 어떻게? 2종이죠. 곱하기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날 때 사용되더라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비중 있게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이거 직관적으로 많이 아니까 괜찮아. 아는 수준에 멈춰도 돼. 자, 문제는 요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어떻게 전개할래요가 지금 핵심적인 요소예요, 지금. 자, 우리가 중학교 수준의 전개를 한번 해볼게. 중학교 수준에 이렇게 전개하죠. 자,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중학교 때 보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치? 쓱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쭉 쓰게 되는 거죠. 얘를 딱 했더니 6x 제곱이래. 마이너스 9x고 요거 계산했더니 4x고요. 저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6입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나온 걸 봤더니 6x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A요라고 배웠다고. 자,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니, 잘된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야. 근데 역시 마찬가지. 중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때 하면 실패합니다. 다항식은 갖고 노시라고. 오케이. 잘,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친구가 잘하는 친구야. 요거의 수학적 의미를 캐치해 볼게요. 얘의 의미는 뭡니까? 얘의 의미는 전개라는 건 뭐냐면요. 각 괄호에서 뭐 하냐면 항을 하나씩 뽑습니다. 항을 하나씩 뭐 하는 거냐면 빠짐없이 뽑아. 빠짐없이 뽑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뽑아. 쭉 곱한 값을 더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앞가로에서 3x를 뽑으면 뒤에서 뽑을 수 있는 항은 2x나 마이너스 3인 거죠. 그죠? 앞에서 2x를 뽑으면 뒤에서 뽑을 수 있는 항은
역시 앞에 2x가 없구나. 2를 뽑으면 뒤에서 뽑을 수 있는 항은 역시 2x와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얘네들의 곱으로다가 쭉 계산한다는 거지. 선생님 도대체 뭐가 달라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게 되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덧셈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대하자고. 어떻게 더합니까? 라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이거 전개하면 몇 차니? 라고 하면 몇 차냐면 2차죠. 왜? 최고차의 개수의 곱이 2차식을 만들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와 얘의 곱인 6x제곱이 제일 앞쪽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x 2차식이니까 그 다음 차수는 x가 될 거고요. 상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상수는 뭐예요? 상수와 상수의 곱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는 최고차 계수와 상수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차끼리의 곱은 최고차고요. 상수의 곱은 상수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만 고민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앞가로에서 1차를 뽑으면 뒤에서 못 뽑아야 돼. 상수를 뽑아야지 1차식이 되죠. 마이너스 9. 앞에서 1차를 뽑으면 뒤에서 못 뽑아야 돼요. 앞에서 상수를 뽑으면 뒤에 1차를 뽑아야죠. 4. 마이너스 5x.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